뉴욕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500만 명이 이용하는 출근길 플랫폼에서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승객을 밀어버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뉴욕 시민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불안에 떨며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15건의 추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뉴욕시가 놀랍게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도입하기로 한 이 기술,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숨겨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교통국 MTA 안전관리부 수석 책임자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건 제 딸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5년간 MTA에서 일하면서 저는 숫자와 시스템으로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MIT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수많은 안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빠, 발레 수업 끝났어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딸 에밀리의 문자를 받은 건 오후 3시 15분. 평소라면 업무에 집중하느라 확인도 못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와, 에밀리. 타임스퀘어역은 늘 그랬듯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12살 소녀가 홀로 서 있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죠.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운 씨, 타임스퀘어역에서 승객 추락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행히 에밀리는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는 딸의 모습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지하철 안전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출근길에 오릅니다. MIT 출신 엔지니어로서 15년간 안전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최근 제 딸이 겪은 아찔한 사고는 저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에밀리의 사고 이후 저는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아 헤맸습니다. 먼저 런던의 지하철을 살펴봤지만 100년 된 노후시설로 뉴욕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최신 기술을 도입했지만 혼잡도 통제에 실패하고 있었고 도쿄는 정확한 운행으로 유명하지만 출퇴근 시간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홍콩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었으나 최근 사회적 불안으로 시스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한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5년 연속 사고율 제로.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찾아보았습니다. 스크린도어, AI 기반 안전관리,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희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1904년에 개통된 100년이 넘은 낡은 시스템입니다. 역마다 구조가 다르고 전력 공급 시스템도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열차 운행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 혼잣말처럼 내뱉은 제 말에 아내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마이클? 당신도 알다시피 에밀리 일 때문에. 어떻게든 뉴욕 지하철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여.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당신이라면 분명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사라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MTA 본부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찰국장, 시장, 그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장 스크린에는 뉴욕 지하철 푸싱 범죄 현황이라는 제목이 떴고 그 아래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발생한 사건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벌써 몇 번째 사건인지 아십니까? 언론에서는 경찰과 교통당국이 무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강력 범죄 분석 담당관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만큼이나 이 문제를 가슴 깊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욕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안에 떠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승강장 앞쪽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치 생존 본능처럼 벽에 등을 기댄 채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경찰국장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자네가 이 사건을 맡아주게. 지금부터 자네는 푸싱 범죄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 책임자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뉴욕의 모든 지하철역을 조사하며 보안 시스템, 경찰, 순찰 방식, 안전장치를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모든 CCTV 영상을 돌려보며 범죄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경찰력을 증강하고 감시 카메라를 늘리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저는 매일같이 보고서를 뒤지고 범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뉴욕 지하철의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며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푸싱 범죄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 뻔했습니다. NYPD 대테러팀과 강력범죄 수사팀이 모인 회의실에서 지하철 안전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형사들과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순찰을 늘리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팀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우리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순찰 경로를 피해 움직이고 감시가 허술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또 다른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매번 범죄가 벌어진 후에야 대응할 뿐이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입을 떼자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헛숨을 지었습니다. 닉, 너도 알잖아. 뉴욕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건 불가능해. MTA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수년 동안 논의해왔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MTA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와 스크린에 몇 가지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뉴욕 지하철 인프라 자체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 지하철은 1904년에 개통되었고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서울이나 도쿄처럼 비교적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도시들과는 달라요. 역마다 설계가 제각각이고 승강장 구조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은 너무 협소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화면에 뉴욕 지하철의 오래된 역들이 떠올랐습니다. 100년 넘게 사용된 낡은 플랫폼들, 천장이 낮고 좁은 공간들. 또 다른 문제는 전력 공급 시스템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전력망은 워낙 오래되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면 뉴욕 지하철 전체 전력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MTA 추산에 따르면 뉴욕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데 최소 70억가 달러가 듭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다른 인프라 문제로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MTA 관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또한 뉴욕 지하철은 하루 평균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려면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역을 폐쇄하면 뉴욕 전체의 교통 흐름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범죄수사팀장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하철 범죄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졌고 우리가 믿어왔던 방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현실, 노후된 시스템, 막대한 비용, 전력 문제, 공사로 인한 혼잡, 기존 안전 대책의 한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다시 한번 뉴욕 지하철의 구조도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푸싱 범죄를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저는 전 세계의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진 도시가 있을 거라 믿으며 런던, 파리, 도쿄, 홍콩 등 여러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런던은 뉴욕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사 깊은 지하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고 스크린도어는 일부 역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파리는 혼잡한 승강장과 노숙자 문제, 범죄율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운행 시스템을 자랑했지만 출퇴근 시간대의 푸시의 문화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홍콩 역시 최신 시설을 갖추었지만 최근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안전 시스템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보다 나은 점이 있는 곳은 많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을 가진 도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리는 각 도시의 데이터를 비교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뉴욕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답답해하던 그때 한 동료가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때? 순간 저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넘겨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데. 저는 반사적으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확한 도착 시간, 질서 있는 시민들, 실종 아동이 하루 만에 돌아오는 시스템. 스크롤을 아래로 넘길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00% 스크린도어 설치, 사고율이 제로에 가까움.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 농담하지 마. 모두가 피식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거긴 미국이 아니야, 마이클. 한국 시스템을 뉴욕에 적용한다고? 말도 안 돼. 한 형사가 팔짱을 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규율이 엄청 빡빡하지. 다들 똑같이 움직이고 질서에 목숨을 거는 애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맞아. 한국에서는 아마 경찰이 필요 없을걸? 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줄 서고 범죄도 안 저지를 테니까. 누군가는 작게 킥킥거리며 웃었고 일부는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야. 뉴욕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그 말이 회의실을 지배하던 순간 저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뉴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된다고요? 왜? 제가 그들을 노려보자 몇몇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뉴욕과 다르니까. 저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특별한 마법이라도 부렸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외계인이라 저런 시스템을 만든 겁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서울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은 운 좋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철저하게 계획하고 투자하고 필요하면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완성한 겁니다. 제 눈앞에는 서울 지하철의 구조가 상세히 나타난 화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경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해라고 넘겨버리는 게 맞습니까? 저는 모두를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뉴욕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연구해야 합니다. 뉴욕과 다르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가 뭔지 분석해야지. 지금 우리는 뉴욕 지하철을 바꾸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국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말이 맞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허가를 내줄 테니 가서 직접 보고 와라. 회의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직접 가서 본다면 뉴욕이 놓치고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낀다면, 만약 뉴욕이 정말 변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서울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에서 당연했던 것들, 매일같이 겪어온 혼란과 범죄, 불안과 공포. 그 모든 것들이 서울에서는 다르게 작동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계 장치처럼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줄도 없었고 어수선하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침착하고 친절했습니다. 마이클, 여기가 서울입니다. 뉴욕 MTA 관계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며 공항철도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연결된 철도 시스템은 너무나도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한 줄로 서서 자연스럽게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벌써 여기저기서 고함이 오갔을 겁니다. 새치기를 하려는 사람, 승강장에 쓰러진 쓰레기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들. 하지만 여기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 저는 승강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벽 가까이에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그래야 했으니까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는 누군가가 나를 밀어버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크린도어 앞에 정돈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하자 스크린도어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누가 나를 밀 수도 없잖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지금까지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했던 뉴욕과 달리 여기서는 그런 불안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뉴욕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걸까?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야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 구조적인 문제, 역사적인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불가능해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 지하철에 탑승한 후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매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갑자기 시비가 붙어 폭력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경찰청 관계자가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는 AI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의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지하철 역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이상 행동이 감지되면 즉시 보안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실제로 한 역에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AI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열어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보안팀에 경고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저곳으로 역무원이 출동 중입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데 최소 몇 분에서 길게는 몇십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시스템이 이미 범죄 발생 가능성을 먼저 감지하고 미리 대응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야. 이건 시스템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거야. 우리는 뉴욕에서 항상 범죄가 벌어진 후에야 대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범죄가 벌어지기 전에 막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저는 실수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출입문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급하게 이동하느라 바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잃어버린 순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떨어진 물건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당황하지도 않고 즉시 분실물 센터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열차 내부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께서 내린 바로 다음 역에서 승객 한 분이 휴대폰을 발견하셨습니다. 몇 분 후 제 휴대폰은 다시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뉴욕에서는 5분 만에 사라질 물건인데 여기선 이런 일이 일상이야? 그제야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뉴욕보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도시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시민 의식 자체가 다르게 설계된 도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술, 자본, 정부 정책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을 더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더 늘리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범죄를 진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애초에 범죄가 벌어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의 모든 구조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이유도, AI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도, 심지어 잃어버린 물건이 쉽게 되돌아오는 이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뉴욕도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며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된 시민의식까지.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지하철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 뉴욕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이 죽어도 불행한 사고로 치부될 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교통공사 박철민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팀장님, 서울 지하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전해질 수 있었던 건가요? 뉴욕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박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운 씨, 서울 지하철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아픔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방화범의 끔찍한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비극은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였을까? 왜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까? 대구 참사 이후 정부와 시민들은 지하철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예산 문제,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박 팀장님은 2005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처음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저는 승강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작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도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물론 스크린도어 설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마다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를 해야 했고 막대한 비용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특유의 끈기와 창의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우리는 스크린도어의 디자인을 계속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09년에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AI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실시간 위험 감지 기술 등 첨단 기술들이 속속 도입되면서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박 팀장님은 제게 서울 지하철의 곳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3D 기반 스마트 스테이션, IoT 센서, 지능형 CCTV. 모든 기술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보안관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2인 1조로 순찰을 돌며 취객을 보호하고 응급 환자를 돕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안관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이죠. 응급처치 교육은 물론 심리상담 교육까지 이수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서울 지하철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박 팀장님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브라운 씨, 뉴욕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마다 승강장 구조와 전력 시스템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표준화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때 저는 서울에서 만났던 박철민 팀장님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뉴욕도 서울처럼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조언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박 팀장님과의 만남을 되새기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올 순 없겠지만 우리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더욱 커졌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MTA 본부 회의실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에는 서울 지하철의 놀라운 성과와 함께 뉴욕 지하철의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만 70억 달러입니다. 게다가 지금 추진 중인 AI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예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랭크 모리슨 재정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노후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로버트 윌슨 고위 임원도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든든한 지원군도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톰 앤더슨은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조건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I 기반 안전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스크린도어는 일부 역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AI 기반 안전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스크린도어는 일부 역에만 선별적으로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1904년에 개통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스템 중 하나였고 브라운 씨,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선 AI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득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타임스퀘어 42번 가역, 34번가 펜역, 그랜드 센트럴 42번 가역 세 곳에 AI 기반 안전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타임스퀘어 42번 가역에는 스크린도어 시범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AI 기반 안전 시스템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제야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도입하는 거죠? 특히 기뻤던 것은 에밀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지하철이 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물론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예산 문제, 기술적인 한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되자 뉴욕 MTA는 즉시 AI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닌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되자 뉴욕 MTA는 즉시 AI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닌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뉴욕 지하철의 모든 역에 고화질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낡은 카메라를 교체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도입한 AI 영상 분석 기술을 뉴욕 지하철에 맞게 최적화했습니다. 이상 행동 감지, 쓰러짐 감지, 혼잡도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며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형 안전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시민들의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AI 시스템 덕분에 훨씬 안전해진 것 같아요. 경찰이 더 자주 순찰하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실제로 AI 시스템 도입 후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혼잡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AI 시스템은 또한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AI가 감지하고 즉시 구조대가 출동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AI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작동으로 인해 오인 신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4번가 펜역에서 AI 시스템이 연속적인 오작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단 2시간 동안 15건의 허위 경보가 울렸고 이로 인해 역무원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브라운 씨, 이대로는 안 됩니다. 프랭크 모리슨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AI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허위 경보로 인한 업무 비효율도 심각합니다. 톰 앤더슨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AI의 판단 기준을 더 엄격하게 조정하면 오작동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실제 위험 상황을 놓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 시민 프라이버시 연합 대표 사라 김은 기자회견을 열어 AI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특정 인종과 소수자들에 대한 편향된 판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의 박철민 팀장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브라운 씨,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기술과 인간의 균형을 찾으세요. 뉴욕 지하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AI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우리는 기술과 인간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뉴욕 지하철의 변화를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지하철의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술 혁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한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